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절세, 탈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바라보는 자세는요,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탈세를 통해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이 되겠죠. 세 번째는요, 탈세도 절세도 아닌 조세 회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세법의 미비한 규정을 틈타서 세금을 피하고자 하는 노력이 되겠습니다. 탈세와 관련하여 과거와 현재를 좀 비교해 볼까요? 과거에는요, 현금 거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시스템이 미비됐기 때문에 간헐적인 세무조사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제보에 의존해 가지고 세금을 다시 매기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금 거래가 많아서 탈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러나 요즘은 카드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바로 사용 내역이 남습니다. 매출 근거가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득 신고는 굉장히 많이 누락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가공 경비를 계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들이 또 많아졌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국세정보 시스템들이 발달돼 갖고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잡아내고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세범들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탈세를 하는 경우에 조세범에 대한 처벌 규정 알아볼까요? 이렇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조세범 처리법에 의거하거든요. 놀랍게도 형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탈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다 하고 응답한 사람들이요, 44.6%나 됩니다. 이 조사는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납세의식을 조사한 2016년도 자료가 되겠습니다.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탈세를 한다.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자 탈세를 한다. 이런 것이 되겠죠. 실질적으로요, 그 2008년도부터 2017년도 조세범 처벌 통계에 따르면요, 그 조세범들에 대해서 선고를 하는데 집행유예가 거의 반입니다. 47.2%고요.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사는 비율은 16.9%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망치가 약하니 못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처벌이 약하다면 당연히 조세범들이 뭐 활약하겠죠, 많이. 그러나 처벌이 강하다 하더라도 완전히 근절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소말리아 해적들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마약범 없어지지 않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요, 잘못하면 다 죽습니다. 중국에서의 마약 거래를 한다. 일정 양 이상의 마약 거래를 하면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한탕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굉장히 리스크가 크지만은 한탕주의를 통해서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처벌이 강해도 탈세범이 근절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처벌이 약하면 더욱더 암약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아니면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탈세하는 사람이 많겠죠. 탈세 유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매출은 결국 순이익과도 관계돼 있죠. 10억을 매출했는데 5억만 신고한다면 당연히 5억에서 남게 되는 순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피할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매출액을 누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공경비를 계상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자기 가족들 일하지도 않았는데 인건비를 계상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테리어 하지도 않았는데 인테리어 경비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하지도 않았는데 컨설팅 비용을 많이 부풀려 가지고 순이익을 줄여서 소득세를 감소시키려고 하는 그런 탈세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운 계약이라고 해서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았는데 8억에 판 거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파는 사람이 양도세를 내야 되는데 당연히 낮게 매도한 것으로 한다면 양도 차익이 작으니까 양도세를 줄일 수가 있겠죠.
이번엔 또 반대로 업계약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15억을 주고 샀는데 실제로 12억을 줬다고 가짜로 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0억에 주고 사고 12억에 업을 했다. 그 이유는 산 사람이 나중에 양도 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줄이고자 하기 때문에 업계약이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세금을 엄청나게 체납한 사람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법인을 운영하다가 폐업을 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 파산 신고하죠. 결국 이것도 탈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증여 관련돼서는요, 현금을 증여를 몰래 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사망을 했을 때 재산을 은닉합니다. 예를 들어서 골동품 서화, 아니면 금괴, 달러, 엔화, 각종 화폐들을 은닉하고서 상속세 신고를 안 하죠. 결국 상속세를 탈세하는 그런 유형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갖은 그 탈세 유형을 통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정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탈세하면 어느 정도 부자가 될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점상이 있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수십 년째 장사를 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어느 정도 안 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200만 원 정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길목이 좋은 데는요, 200이 아니라 300, 400, 500도 팝니다. 원로 한 사람은 6천이 되겠고요. 1년에 7억 2천만 원 매출이 일어납니다. 이 중에서 마진율을 60%로 잡는다면 거의 4억 3,200 정도가 되거든요. 4억 3,200을 벌었다. 그러면요. 뭐 재반 공제를 감안한다. 6천만 원 정도로 했을 때 종합소득세는 1억 6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결국 세금 신고를 안 했으니까 1억 6천만 원을 1년에 번 셈이 되겠습니다. 10년이면 16억이고요. 50년이면 무려 80억 원의 탈세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80억 원이면 부자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탈세한 것만 80억이고요. 번 돈은 또 별도죠. 번 돈까지 합친다면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금을 안 내서요. 거기다가 부가지세 10%도 안 냈죠. 4대 보험도 안 냈죠. 그러다 보니까 일거양득, 일거삼득이 돼서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요, 자영업자, 뭐 공장을 하던가 사업을 하던가 이런 자영업자가 만약에 탈세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익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탈세가 있을 수 있고요. 종합소득세 탈세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탈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요, 매출액의 10%지 않습니까? 매출이 100억이다. 그러면 그 100억의 10%면 10억이 되겠죠? 결국 30년이면 어떻습니까? 300억이라고 하는 부가가치세를 탈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의 최고 49.5%까지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과표가 10억 원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랬을 때 세금을 4억 2,306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걸 한 푼도 안 낸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30년이면요. 종합소득세 탈세액만 126억 9,180만 원이 됩니다. 이 두 가지 합치면 어떻습니까? 30년 동안에 거의 뭐 427억 정도라 탈세를 해서 부자가 안 된다는 게 더 이상하죠. 거기다 4대 보험료 있죠? 본인과 또 직원의 4대 보험료도 있겠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런 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한 푼도 안 낸다면은 이것 또한 굉장히 부자가 되는데 일조할 수 있는 재산 가치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탈세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자 만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업주와 관련돼서는요, 직원들한테 급여를 비용 처리 안 하고 현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직원은요, 근로소득세를 탈세할 수 있고 4대 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업주는 그 직원한테 나간 게 없으니까 4대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직원이 없다고 가정해 보니까 매출액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사업소득세 신고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양자 만족이 일어나서 서로한테 이익이 되다 보니까 탈세는 지속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탈세를 하게 된다면요. 가산세로 무신고 가산세 최고 40%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역외 거래에서 탈세한 경우는 60%까지 가산세를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납부 불성시 가산세로 연 단위로 9.125%를 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조세범으로 낙인이 찍힌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 탈세했다 그러면 죽어서도 조세범으로 낙인이 찍히니까 이런 부분들은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탈세를 위한 노력보다는 절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탈세를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